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네이처셀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제 네이처셀의 그 수급이라든가 재료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지만은, 자, 지금 현재의 모습은요, 네이처셀의 그 과거와 비교를 해볼 때 유사한 국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하고 좀 비교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네, 이 부분을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공매도 같은 경우가 최근에 좀 변화가 좀 있어요. 네, 요 공매도하고 수급하고 네, 이 부분을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허가받는 신약의 유효 기간, 네, 허가 기간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죠. 허가 기간과 관련해서 이제 예전부터 쭉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걸로 봤을 때 조인트 스템이 허가 받을 수 있는 1, 2, 3의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자, 우리가 가장 궁금한 후속 재료와 주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또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대박주도 말씀을 좀 드리니까, 네, 이것도 말씀 잘 듣고 꼭 대박 내시는 매매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네이처셀 바로 말씀드릴게요.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항상 감사드리고 있고요. 네,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성원 부탁드립니다. 좋은 영상으로 계속 보답 드릴 겁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자, 네이처셀인데, 음, 자, 우리가 지금은 이제 이런 모양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과거에 이런 모양 비슷하게 나와가지고 특이한 경우가 발생한 경우가 있는가 이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모양은 뭐 이런 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전에도 점검을 드렸지만은 5일, 20일 골든 크로스 나면서 5일, 20일, 60일, 120일, 200일 선까지 모든 이평들이 정배열 패턴으로 변환이 됐다는 거죠. 이 정배열 패턴으로 변환이 됐다는 것은 위쪽으로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아주 이상적인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과거부터 이제 차트 같은 거 보시면 이런 그 정배열 패턴을 만들게 되면 시세가 계속 연속성을 보이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때하고 유사한 경우를 제가 보니까 여러분 그 지금 현재 이 차트 상에서 보시면 이때 2017년에서 18년이 있습니다. 요때 말이죠. 요 국면 있죠. 네, 요 국면하고 상당히 지금 이제 유사한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요거를 제가 조금 확대시켜서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네, 2018년도로 가면 어디냐면은 자, 2017년, 18년 상관이니까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2017년하고 2018년 사이에 막 요런 커브를 주가가 이제 그리면서 결국 여기까지 갔다가 이제 주저앉았는데 자, 지금 여기까지 과정 여기부터 여기까지 과정하고 어디가 유사한지 여러분들 자세히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요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국면은 요 정도 국면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조정을 한번 시세를 올렸다가 여기서부터 조정을 받는데 5일선, 21선, 61선, 121선, 200일선이 정배열로 전환이 됐고 전환이 된 다음에 결국 이 고점을 돌파해서 신고가를 내고 결국 흔들흔들하지만 시세는 계속 위쪽으로 이어지는 그런 패턴이 나타났다는 거죠. 근데 이때하고 틀린 점은 만약에 이번에 그 조인트 스텝이 허가를 받는다고 한다면 이 국면이 더 이런 식으로 가파르고 더 길게 갈 수가 있죠. 그죠? 네,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때는 조인트 스텝이 허가를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던 시점이고 지금은 허가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국면이 2018년도 초반의 국면하고 상당히 유사하다. 이런 패턴을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죠? 그걸 저는 이제 일단 먼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과거하고 비교해 볼 때 이런 메리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지금 현재 드리고 싶은 거고요. 네, 첫 번째로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가끔 그 공매도에 대해서 짚어드렸죠. 네, 공매도에서 대해서 이제 짚어드렸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동향을 최근에 보니까 이게요. 지난 12월 3일부터 2024년 12월 3일부터 2025년 1월 3일까지 이게 이제 가장 최근 자료예요. 그때까지의 데이터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순보유한 잔고 수량, 네, 여기 나와 있죠? 순보유 잔고 수량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12월 30일자 결제되는 거 기준으로 나와 있는데 62만 7,171주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상황보다 비교해서는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죠? 네, 특히 그 12월 27일에서 30일 사이. 네, 요때 그 하루 동안에 한 10만 주 정도 공매도 보유 잔고가 급격히 줄었죠.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니까 공매도 쳤던 그 외인이나 기관들이 숏 커버링을 한 거죠. 네, 그러면서 기존 매수세에다가 숏 커버링 매수세까지 플러스 되면서 주가도 위쪽으로 지금 오르려는 그런 모습을 현재 보여주는 그런 상태고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정별 패턴이 나타난 거란 말이에요. 그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매도 잔고도 주가가 올라가는 것에 못 이겨서 공매도 잔고가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가 지금 현재 금지되어 있는 상태죠. 근데 공매도가 가끔 늘었던 거는 제가 뭐라 말씀드렸어요. 이 시장 조성 물량이나 또는 유동성 공급을 위해서 결국 이제 일시적으로 공매도가 좀 늘었던 것이고 그거는 결국 이제 큰 의미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매도 잔고가 이렇게 줄어들어 가는 것은 주가가 올라가니까 공매도 세력들도 이제 뭐가 타서 결국 이제 매수를 할 수밖에 없죠. 환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더 높아지기 전에. 이런 양상이 보여지고 있는 것은 대단히 긍정적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잔고를 오랜만에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외인들이 샀다 팔고 했지만 지난 금요일에는 신한증권에서 다시 들어왔던 거 일단 눈에 띄고요. 신한은 뭐 팔고 사고 합니다. 팔고 사고 하지만 팔고 사고 하면서도 이렇게 순매수 잔고가 궁극적으로 늘어나면 좋은 커브를 그릴 수 있어요. 참고 정도만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JP모간 같은 경우도 한 2만 주가량을 지난 금요일장에서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여기 보면 나오죠. 여기 보면 JP모간이 18,943주를 샀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2만 주 정도 또 샀고 이런 부분들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지금 현재 도움이 되고 있다. 이거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보면 뭐 MRI 검사 결과 뭐 요거를 일단 뭐 제출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기존에 여러 가지 그 방법들이 좀 있는데 여하튼 그 건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는 거. 우리가 근데 이제 관절 내시경이 더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할 수도 있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4년차 자료 제출하는 거 요건도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글쎄 뭐 이거는 나중에 반려가 됐을 때 이제 이런 거 제출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는 이미 제출을 해놓은 상태인데 이런 자료를 지금 현재 반려도 안 받았는 상황에서 보여줄 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라박사 그 라이브 강의라든가 이런 데서 보면서 제가 그 건과 관련된 새로운 소식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시효, 허가 받는 시효 만기 요것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실 그 조인트 스템이 우리가 뭐가 강점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기존 약, 그러니까 통증 완화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생 효과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존 통증 완화 약 이거 가지고는 사실 우리가 허가 받기가 좀 어려운 거고, 그러니까 재생 효과가 좀 어느 정도 있는 그런 모멘텀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지금 현재 증명하기 위해서 네이처셀에서 상당히 힘쓰고 있는 것이고, 이 부분에서 일단 좋은 결과를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 뭐 퇴행성 무릎관절염 주기세포 치료제로 세계 최초로 지금 현재 인정받기를 네이처셀은 바라고 있는 것이고 그런 상태에서 국내 임상하고 미국 임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오히려 미국 임상 이 부분이 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이쪽이 결국 좋은 결론이 나오고 RMAT 미팅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식약처도 미국 임상을 미국 임상이 잘 되고 있는데 허가를 못 내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쪽이 먼저 선도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싶고요. 자, 신약 허가 기간 건인데 신약 허가 건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비보존 제약. 요거는 2023년도 11월 22일 날 신청을 해가지고 2024년도 12월 13일에 허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한 1년 1개월 정도가 걸린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3월 달에 조인트 스템이
다시 재신청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한 3말 4초, 그죠? 3말 4초. 요 정도면 이제 그 정도까지는 허가를 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결과가 3말 4초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신약 허가 기간이 295일로 축소가 됐어요, 그죠? 그러면 295일이라고 한다면은 그렇다면은 되게 우리가 감 잡기로는 어떻게 돼요? 38구. 뭐 그래서 12월, 1월 정도에는 좀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295일에 해당이 되려고 한다면은 뭐 수수료라든가 막 이런 건에 돈을 좀 냈어야 됩니다. 그죠? 네, 돈을 좀 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근데 그걸 내지 않았잖아요, 지금. 조인트 스탬 같은 경우는. 그리고 신청을 한 것이 작년 3월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식약처에서 295일로 잡고 있는 것은 금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신청을 한 기업들에 대해서 295일로 해주겠다는 건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됩니다. 소급 적용이 아니죠. 그죠? 만약에 소급 적용이 돼가지고 해준다고 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비보존 예를 따지면 3말 4초에까지 허가 내줄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로 295일 기준으로 본다면 뭐 1월 달에 뭐 허가가 결국 최소한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요거는 좀 가능성이 없죠. 소급 적용이 좀 힘들고 수수료를 낸 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원래 기존의 그 허가 기준은 시한이 420일 아닙니까? 그죠? 네, 420일이라고 한다면은 이게 어떻게 되면 몇 개월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네, 한 14개월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14개월 정도면은 금년도 중반 정도 아닙니까? 그죠? 뭐 6월 뭐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죠? 네. 대충 우리가 감을 잡아보면 요때가 될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비보존 제한 예를 가지고 본다면 3말 4초가 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지금까지 허가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하고 안달할 게 아니라 차분히 기다려볼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1, 2, 3번 케이스 볼 때 2번은 어렵고 1번이나 3번 케이스로 허가 만료 기간이 있기 때문에 차분히 좀 우리가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지금 현재 주가나 이 정배열 패턴으로 전환되는 이런 패턴으로 봐서는 상당히 좋은 결과가 예상이 된다. 주가가 이런 커브를 그리면서 시세를 낼 가능성이 좀 많기 때문에 만일 그런 패턴을 보인다고 한다면 결국 허가도 좋은 결론이 나올 것이다라는 우리가 생각을 당연히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죠? 여기서 정배열 패턴으로 전환되면서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하튼 우리가 지금 현재 첨생법 시행 원년이라는 모멘텀 그리고 중간 결과 뭐 요거 나올 수 있는 때가 한 설날 구정 설날 근처라고 그랬는데 설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번 달 말 아닙니까? 요건도 일단 기대감이 되는 거고요. 미팅하러 미국 갈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요 부분도 모멘텀이 되는 거고 그리고 동결 제형 암 치료 백신권에 대한 모멘텀이 있어요. 요건 나박사가 지난번에 나방에서 한 얘기 아니에요. 요거 기대할 수 있고 그리고 농구 선수 유명 선수 줄기세포 치료했다고 그랬죠. 요건 결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더불어서 관절 내시경이나 또는 4년차 자료 뭐 이런 건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나올 가능성이 좀 있으니까 이것도 있고요. 예. 가장 큰 재료인 승인권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거리가 많아요. 거리가 많고 지금 현재 결국 흐름이 위쪽으로 상승할 수 있는 패턴을 만들어 놨거든. 그걸 기대하시자고요. 여하튼 요 부분들, 요런 재료들에 대한 부분은 갑자기 나오지 예고하고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문자를 먼저 주셔서 네이처셀이라고 문자를 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사인을 드리고 정보를 드린다고 그랬어요. 소통도 하고 추천도 받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베스트 매매를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네이처셀이라고 꼭 문자를 먼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도와드릴 거예요.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가 그 대박주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요 대박주도 말씀을 좀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말씀 잘 들으시고 요 대박주도 잘 공략하셔서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지금 말씀 드릴게요. 네, 여러분 시장이 참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시장과 상관없이 진짜 독특한 매력을 지닌 비시장 관련주를 해야 합니다. 네, 요 대박주를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실적이나 재무도 확실하면서
독특한 장점이 있어서 국내 상황에 상관이 없이 시세를 낼 수 있는 종목. 네, 이 종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 건과 관련된 독특한 종목을 하나 갖고 왔어요. 이 대박주를 지금부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주가 자체는요. 부담이 안 가요. 1,000원에서 한 5,000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겠어요? 좀 가벼운 맛이 있겠죠. 근데 보통 여러분들이 그냥 1,000원에서 5,000원짜리 종목은 야 그거 뭐 재무도 형편없고 실적도 형편없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 섹터가 우량 중형주에 속해 있고요. 시총이 벌써 3,000억 내지 6,000억 간다. 네, 그러면 이걸 저가 주면서 부실한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자본 총계, 그러니까 이 회사의 재산도 보시면은요. 5,000억에서 한 9,000억 정도 가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실 잡주하고는 차원이 좀 틀리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목표는 더블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네, 최소한의 가격이라고 보고요. 투자 기간은 1 내지 2개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주가 차트를 한번 볼까요? 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게 이제 주봉 차트입니다, 여러분. 네, 주봉 차트. 자, 이게 뭐 한 1년여 이상을 등락을 거듭하면서 눌릴 대로 눌리다가 이제 딱 최근에 좀 올라오다가 눌렀다가 다시 이렇게 커브를 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커브를 그린다는 건의 생각은요. 그냥 제가 감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확실한 근거를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등락 이후에 폭발 초기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저퍼예요. 네, 저 PBR입니다. 근데 이번에 실적도 엄청 좋아요. 아시겠습니까? 네, 요런 강점이 있다 이겁니다. 네. 그리고 시장 관련주가 아니에요. 네, 비시장 관련주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네. 그리고 쌍끌이 기관 매수, 외인 매수가 들어오는 초기 국면이에요. 그래서 요걸 확인을 시켜드릴 거예요. 그래서 최소 더블 정도는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월봉 차트는 되게 이런 모습입니다. 월봉 같은 경우도 눌려서 결국 여기서 시세를 내면은 최소한 여기까지 가고 이걸 돌파할 가능성도 높죠. 그 독특한 강점 때문에. 자, 그럴 수 있는 종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건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최대 강점은 비시장 관련주고 시총이 작고 하니까 가벼워요. 가볍습니다, 여러분. 상장 주식 수가 뭐 엄청 많은 종목이 아니에요. 재무나 실적이 탄탄합니다, 여러분. 요거를 제가 보여드리면 자, 요게 이제 제가 조금 흐릿하게 했습니다만은 3분기까지가 작년 대비해가지고 30% 증가했어요. 근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4분기 실적이 폭증이 여러분 예상이 되는 거예요. 왜 4분기 실적이 폭증할까? 왜 4분기 실적이 폭증할까요, 여러분? 일단 좀 이따 말씀드리고 올해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한 50% 정도 최소 생각입니다. 이 정도는 급증이 될 거고 4분기에 자산을 평가해 보면은요. 결산이익이 대폭 급증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이제 연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적이 나오겠죠. 네. 그거예요, 핵심은 여러분. 네, 요걸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매년 한 500억 내지 1000억 영업이익이 안정되게 나오면서 이번에 실적이 폭증할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기본적인 건은요. 그 핵심되는 재료는 바로 요겁니다. 글로벌 자산 관련 특별한 호재가 최대 핵심이에요. 특히 미국 시장 관련해서 초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네, 요걸 여러분들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네. 자, 이게 금감원 공시 가보면 얘네들이 갖고 있는 미국 관련 자산이에요. 근데 이거는 되게 12월에 이제 평가이익을 내잖아요. 그래서 12월, 그러니까 4분기 실적이 플러스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커질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커져요. 네.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미국 관련해가지고 자산의 평가가 엄청 클 텐데, 뭐 한 30만 주 정도, 뭐 이런 정도 아마 갖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네, 이게 핵심입니다. 네, 이게 엄청날 것이다. 이거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네, 그런데다가 지금 현재 뭐 퍼 PBR 보면은 저 PBR이에요. 당연히 이제 주가 분출할 수 있는 그런 가치적인 평가도 돼 있고 연기금 외인 같은 경우도 쌍끌이 매집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자, 여기 보시다시피 확실하게 기관 외인 쌍끌이 하고 있죠. 네, 쌍끌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네, 빨간 게 외인, 초록색 기관입니다. 네. 이미 크게 올라서 매집을 했다면은 그거는 사실 타이밍이 안 좋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참고적으로 그 유동성 같은 경우는 엄청 커요. 유동성도 대개 한 3천억에서 한 7천억 요 사이를 현금 유동성도 갖고 있습니다. 자, 요런 건 여러분 꼭 해보셔야 돼요. 자, 이 대박주는 여러분들이
대박주라고 문자를 주세요. 번호는 앞에서 말씀드린 번호랑 똑같습니다. 전화번호는 뭐라고 말씀을 주시면 되냐면 문자를 주시면 되면 대박주 이렇게 주시면 제가 매수부터 중간 AS부터 매도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꼭 모실 겁니다. 아시겠죠? 대박주라고 꼭 문자 주셔서 큰 수익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